오늘은 캐나다 유일의 메이저리그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구장 로저스 센터를 찾아봤습니다. 세계 최초로 완전 개폐식 지붕을 갖춘 경기장으로 유명한 로저스 센터는 1989년 개장 당시 스카이돔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이후 2004년 통신기업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즈가 구장을 인수한 뒤 2005년 2월 공식적으로 로저스 센터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야구 경기는 물론 콘서트, NFL 경기, WWE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복합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2023 시즌부터 약 4억 달러, 하나로 약 5,44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마친 로저스 센터를 둘러보며 새롭게 변화한 구장의 모습과 함께 경기장 좌석 구조와 예매 방법, 경기장에서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정보, 그리고 블루제이스와 한국 선수의 이야기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론토 다운타운에 위치한 로저스 센터에 가기 위해서는 보통 TTC, 고트랜짓, 자가용 이렇게 이용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시간과 주차비를 절약할 수 있는 고트레인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유니언역에서 내려 프런트 스트리트 또는 브램너 블러바드를 따라 서쪽으로 10분 정도 도보 이동하면 로저스 센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유니언역에서 CN타워 근처까지 실내로 연결된 지하 통로인 패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다만 패스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다소 덥고 답답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로저스 센터 외부에는 선수들과 팬들을 기리는 다양한 기념 조형물과 벽화들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게이트 1, 2, 3 근처에 설치된 디 어리언스 조각상은 건물 벽면에서 팬들이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CN타워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두 랜드마크를 함께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저기 보이는 높은 타워가 바로 CN타워인데요. 토론토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로 유명합니다. CN타워는 캐나다 토론토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도시 스카이라인의 상징적인 구조물입니다. 전망대, 엣지워크, 회전식 레스토랑 등 다양한 체험 요소를 갖추고 있어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토론토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로저스 센터는 1989년 6월 3일 스카이돔이라는 이름으로 개장했는데, 당시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드물었던 완전 개폐식 농구장이라는 점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지붕은 약 20분 안에 열리고 닫히는 구조로 날씨에 관계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처럼 변덕스러운 기후를 가진 지역에서 야외 스포츠의 한계를 극복한 기술적 진보였죠. 그리고 2004년 캐나다 통신 대기업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즈가 이 구장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5년 2월 2일 스카이돔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지금의 로저스 센터라는 이름이 정식으로 붙었고요. 특히 특별한 점 중 하나는 로저스 센터에 호텔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토론토 메리엇 시티 센터 호텔은 경기장 내부에 직접 연결된 유일한 호텔로 일부 객실에서는 야구 경기를 창밖으로 관전할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인 스포츠넷 그릴에서도 식사를 하며 그라운드를 감상할 수 있어 스포츠 팬들에게 인기가 많고요. 5, 6번 게이트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 안쪽에는 제이스 샵이 있습니다. 이 매장은 경기장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가 없는 날이나 단순히 쇼핑만 하고 싶을 때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가 바로 로저스 센터의 메인 게이트 역할을 하는 5, 6번 게이트입니다. 경기 당일 가장 많은 관중이 이용하는 게이트로 일루쪽 경기장 내부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당일이나 특정 경기의 입장팬을 대상으로 한정판 기념품이 제공되는 날에는 이 게이트를 피해서 이용합니다.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대신 저는 상대적으로 통행이 적은 반대편 10번, 11번 게이트를 주로 이용합니다. 이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다 보면 외야를 지나 3루 쪽으로 나오는 10, 11번 게이트에 도착하게 됩니다. 6A 게이트는 시즌 티켓 멤버 전용 게이트인데요. 일반 티켓을 소지한 팬들과는 달리 시즌권자들은 이 게이트를 통해 보다 편하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팬들이 온라인 예매를 이용하기 때문에 현장 매표소는 경기가 열리기 전 잠깐만 운영됩니다. 그마저도 인터넷 예매를 도와주기 위한 용도로만 열리는 경우이고요. 바로 옆 7번 게이트는 휠체어 이용 관중을 위한 게이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게이트 앞 도로는 차량 승하차 구역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차를 타고 오는 팬들에게도 편리한 출입구입니다. (8번) 게이트는 TD 클럽하우스 전용 출입구인데요. 멤버십 회원이나 TD 클럽하우스 티켓을 소지한 분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홈플레이트 좌우 200레벨 좌석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시야도 좋고 분위기도 꽤 고급스럽습니다. 이 출입구는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프리미엄 멤버 전용 게이트로 게이트 번호는 따로 없으며 TD 프리미엄 고객 전용 입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9와 9A 게이트는 엘리베이터 이용이나 300레벨에 위치한 티켓마스터 라운지 출입과 관련해 사용되는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 관중의 출입은 제한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코너를 돌아서 조금만 가면 로저스 센터에서 두 번째로 붐비는 10, 11번 게이트가 나옵니다. 여기는 유튜브 촬영을 위해 개인적으로 가장 자주 이용하는 출입구이기도 한데요. 바로 블루제이스 덕아웃이 있는 3루 쪽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현장 접근성이 좋아서 촬영이나 관람 모두에 편리하죠. 그리고 메리어트 호텔 방향 계단으로 올라가면 12번 게이트가 있는데요. 이곳은 200레벨 좌석 티켓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비교적 덜 붐비는 편이라 여유롭게 입장하시고 싶은 분들께 적합한 출입구라고 할 수 있고요. 참고로 로저스 센터는 어느 게이트로든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리어트 호텔과 스타벅스가 위치한 13, 14, 15번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 중 14번 게이트는 비가 오거나 강한 햇빛을 피하고 싶을 때 이용하시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로저스 센터는 1989년 개장 이후 무려 30년 넘게 큰 구조 변경 없이 운영돼 왔는데요. 2022년 시즌 종료 직후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 이번 시즌 새롭게 문을 연 클럽 328까지 총 3차에 걸친 3년간의 대규모 리뉴얼 프로젝트에 약 4억 달러를 투입하여 로저스 센터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시켰습니다. 1차 공사는 외야석 전체를 리뉴얼하고 팬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들이 새롭게 조성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웃필드 디스트릭트라는 서서 경기를 볼 수 있는 레일석, 선착순으로 이용 가능한 분리처석, 그리고 세 곳의 야외바와 어린이 놀이터 등 보다 팬 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500) 레벨에 왔습니다. 여기는 500 레벨에 새로 생긴 두 개의 바 중 하나인 팍 소셜인데요. 어른들을 위한 바와 어린이들이 놀 수 있게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이곳 역시 파티오와 전망대가 합쳐진 느낌이었는데 비싼 티켓 대신 500 레벨의 저렴한 티켓으로도 충분히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장소라고 보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로저센터에서 가장 핫한 곳이라고 개인적으로 느꼈던 코로나 루프탑입니다. 코로나의 브랜드명 때문인지 사람들은 사인 앞에서 줄을 서며 사진들을 찍고 있었습니다. 로저센터 500 레벨 우측 외야에 위치한 루프탑 바였는데 3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과 파티오와 전망대가 합쳐진 느낌의 공간입니다. 이곳 역시 시원한 뷰가 최대의 장점이라고 보여졌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공간이 좁아 불편하게 느꼈던 홈플레이트 쪽 내야석 일부도 새 좌석으로 교체됐고요. 마지막으로 외야 불펜이 기존보다 높게 설계되어 팬들이 불펜 위에서 바로 투수를 내려다보며 관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경기의 현장감과 생동감이 훨씬 더 살아나게 됐고요. 이 공사로 인해 2023 토론토의 홈 개막전은 평소 때보다 늦은 4월 11일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2023 시즌 종료 후 재개된 2차 리모델링 공사는 내야의 프리미엄 좌석, 클럽하우스, 그리고 라운지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됐는데요. 기존 좌석은 전면 철거되었고 더 고급스럽고 편안한 공간으로 새롭게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TD 라운지를 포함한 프리미엄 공간은 젊은 팬층과 VIP 관람객 모두를 위해 서비스와 시설이 한층 더 개선됐고요. 그리고 2024 시즌이 끝난 후에도 우측 외야에 클럽 328이란 필드 레벨 라운지를 만들어 현장감 넘치는 경기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했습니다. 이 리모델링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블루제이스 구단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매우 전략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로저센터 투어 영상에서 현장 모습과 함께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저센터는 리모델링 이후 약 39,000석 규모로 축소된 반면 좌석 하나하나의 기능성과 분위기가 훨씬 더 강조됐습니다. 100 레벨, 즉 지상층은 필드와 가장 가까운 인기 구역인데요. 프리미엄 좌석도 2층에 몰려 있어서 티켓 가격이 꽤 높은 편이지만 미국의 유명 구장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담 없는 수준입니다. 200, 300, 400 레벨은 주로 클럽석과 스위트룸 등 프리미엄 관람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단체 관람이나 모임이 있을 경우 귤이나 음식도 함께 주문해서 즐길 수 있습니다. 500 레벨은 티켓 값은 저렴하지만 전망도 좋고 경기 관람에도 불편함이 없어서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이 500레벨에서 야구장 밑을 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16 117, and those in the outfield area. Walk to the main boundary and use the closest exit or proceed to the nearest ramp and outside. 괜히 사진 찍는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죽는 줄 알았다. 계단에 발을 헛디뎠다가 그냥 갈 것 같아서 겁이 났지만 보는 사람들의 눈이 있어 또 우연한 척을 해야만 했다. 아이고 어머니. 아 진짜 와,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경기 못 볼 것 같아. 와, 씨. 그리고 지난 시즌부터 좌석 없이 외야에서 입석으로 관람할 수 있는 구역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즐기고 싶은 팬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00레벨 외야석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경기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시야가 잘 확보되고 좌석도 넓어서 서양인 관객들과 나란히 앉아도 불편함이 없거든요. 또 여름 오후 지붕이 열린 상태에서도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와 시원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물론 내야석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보통은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거나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만 이용하곤 합니다. 만약 처음에 경기장에 오신다면 3루 쪽 좌석, 즉 좌측 구역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한여름 토요일 낮 경기에는 지붕이 열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1루 쪽은 경기 내내 떼약볕이 내리쬐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티켓 예매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예매 방법으로는 먼저 구단별 MLB 공식 웹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티켓마스터 같은 티켓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토론토 같은 경우는 토론토 MLB 웹사이트에서 예매를 해도 결국 티켓마스터 계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티켓마스터 사이트에 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가끔 스톱허브를 통해 특가 티켓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으니 비용을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토론토 구단 사이트에서 좌석과 티켓 예매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토론토 MLB 사이트에 방문을 합니다. 자, 위에 메뉴를 보시면 티켓이 있죠. 이 티켓을 클릭하시면 여러 종류의 옵션들에 대한 설명이 보이실 겁니다. 싱글 티켓, 시즌 티켓, 프리미엄 티켓, 그리고 경기장 투어 티켓 등 많은 옵션들이요. 지금부터는 티켓 예매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다시 위쪽 메뉴에서 스케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9월 말이라 경기가 많지는 않네요. 보통 주말 경기가 가격이 더 비싸고 주중, 특히 수요일 경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물론 양키스나 보스턴처럼 인기 많은 팀과의 경기는 예외고요. 그럼 이번엔 수요일 휴스턴과의 경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경기장 내 좌석 섹션별 현황입니다. 로저센터의 일반 좌석은 100, 200, 500 레벨로 나뉘어 있고 300과 400은 특석과 전용 스위트룸으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대부분의 룸들은 회사 홍보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섹션마다 색으로 예매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진한 파란색은 티켓이 많이 남아있는 구역, 회색은 매진이거나 거의 매진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저렴한 좌석은 500레벨 외야 꼭대기 좌석인데 보통 $30 안팎이지만 주말이나 시즌 후에는 $50에서 $70대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먼저 가격대를 보면서 섹션을 선택해 보세요. 선택하셨다면 해당 섹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점으로 표시된 개별 좌석들이 나타나는데요. 통로 쪽 좌석을 원하시면 가장자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내야 쪽과 가까울수록 가격이 높고 외야 쪽으로 갈수록 저렴해집니다. 이번엔 가장 비싼 좌석 홈플레이트 바로 뒤쪽을 살펴볼게요. 이 구역은 로저센터에서 가장 고급 좌석인 TD 라운지로 싱글 티켓 가격이 $1,500에서 $2,000 이상입니다. 시즌권은 시즌 시작 전 구단 담당자에게 별도로 문의를 해야 하고 요즘은 시즌권 자체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싼 좌석은 TD 라운지 바로 뒤쪽에 있는 홈팀 덕아웃 뒤 로저스 배너클럽과 원정팀 덕아웃 뒤 KPMG 블루프린트 클럽입니다. 로저스 배너클럽은 섹션 23에서 32에 위치해 있으며 스포츠바 스타일의 라운지로 꾸며져 있어 팬들이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라운지에는 음료와 스낵이 제공되며 팀의 역사적인 순간들을 기념하는 전시물들도 함께 배치되어 있어 블루제이스 팬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지하에는 선수들이 경기 중에도 이용하는 배팅 케이지가 있어 색다른 볼거리도 제공되고요. 블루프린트 클럽은 섹션 16, 23A에 위치해 있으며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라운지와 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뷔페 스타일의 고급 음식이 제공되고 있어 프리미엄 좌석 중에서 인기가 높은 공간 중 하나입니다. 이 두 클럽을 포함한 모든 프리미엄 좌석 구역에서는 7회까지 좌석에서 음식과 음료를 주문할 수 있어 경기를 놓치지 않고 편리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평소 가격은 300에서 1,500달러 이상으로 경기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양키 스타디움의 프리미엄 좌석 가격은 미화로 최고 5,000달러까지 한다고 하니까 토론토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식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요. 그래도 하루에 700만원을 내고 스테이크와 랍스터를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먹고 나서 소화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300레벨에도 이와 비슷한 티켓마스터 라운지가 있는데요. 이곳은 3코스의 요리가 제공되는 프리미엄 좌석이 있는 공간으로 경기 관람과 함께 고급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가격은 500달러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보통 경기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좌석이라면 시야가 가장 좋은 홈플레이트 뒤쪽 좌석으로 레벨에 상관없이 이 구역은 상대적으로 티켓 가격이 가장 비싼 편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경기라 그런지 이 좌석들이 100달러대에 나오긴 하지만 평소에는 중앙을 기준으로 300달러 이상, 좌우로 조금씩 벗어나면 200달러 이상, 그리고 1루와 3루 베이스를 지나가면서 100달러대로 내려갑니다. 다음은 이번 시즌 새롭게 오픈한 하인즈 클럽 328인데요. 섹션 110에서 113, 7열에서 20열 사이에 위치한 프리미엄 좌석으로 시즌권 또는 분기 시즌권 형태로 주로 판매되며 단일 경기 티켓은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한 좌석당 한 경기 가격은 약 125달러 수준이고요. 참고로 하인즈 클럽 328의 이름은 홈플레이트에서 우측 파울 홀대까지의 거리인 328피트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113 섹션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110에서 112 섹션의 좌석에서는 앞에 있는 기둥 때문에 시야가 일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쾌적한 관람을 원하신다면 113 섹션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외야 쪽 좌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섹션 104부터 144까지의 외야 좌석은 A와 B로 나뉘는데요. A 구역이 앞쪽 좌석이고 컵 홀더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컵 홀더 하나 차이인데도 묘하게 체감이 다르더라고요. 음료나 간식을 올려놓을 수 있어서 확실히 더 편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좌석별로 가격이 다를 때가 종종 있으니까 예매하시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피해야 할 좌석은 144A 섹션인데요. 바로 앞에 기둥이 있어서 시야가 거의 완전히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좌석을 고르셨다면 실제로 티켓을 어떻게 구매하는지 보여드리고 티켓 관련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외야석 한 좌석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티켓에 관한 상세 정보가 보일 텐데요. 티켓 가격은 서비스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80 79센트입니다. 가격에 동의하신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넥스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티켓마스터 계정에 로그인 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아직 티켓마스터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천천히 회원 가입하셔도 됩니다. 로그인을 마치면 결제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티켓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 주시고 하단에 있는 약관 동의 박스에 체크해 주세요.
왼쪽에는 결제카드 정보 입력란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고요. 모든 입력을 마치셨다면 플레이스 오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문이 완료되면 이메일로 모바일 티켓이 발송됩니다. 이메일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티켓마스터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후 마이 어카운트 어커밍 이벤트를 클릭하시면 예매하신 티켓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9월 26일 템파베이와의 경기 티켓을 구매했는데요. 해당 경기 옆에 있는 뷰 티켓 버튼을 클릭하면 자세한 좌석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웃필드 디스트릭 티켓은 홈 경기를 단 $20에 관람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이 구역에 대한 설명은 앞선 영상에서도 다뤘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 티켓으로는 모든 경기장 입장 게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즌 새롭게 도입된 로저센터 투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입니다. 투어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클래식 투어는 $40 성인 기준으로요. 프리게임 투어는 $80, 얼티메이트 프리게임 투어는 평균 $300 이상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클래식과 프리게임 투어만 운영되었는데요. 반응이 좋아서인지 시즌 중반부터 얼티메이트 투어가 프리게임 투어를 대체하게 되었고 현재는 프리게임 투어는 거의 예약이 어렵습니다. 다행히 저는 미리 예약을 해두어서 프리게임 투어를 경험할 수 있었고요. 투어별 주요 차이점이라면 클래식 투어와 프리게임 투어는 전반적인 구성은 비슷합니다. 로저센터의 역사 및 구조 소개, 리모델링된 새로운 공간 소개, 프리미엄 좌석 및 고급 스위트룸 견학, 필드에서 토론토 선수들의 배팅 연습 관람, 이 모든 것은 두 투어에서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다만 프리게임 투어만의 차이점은 경기 당일 티켓 소지자 중 선착순 15,000명에게 증정되는 버블헤드 등 기념품을 일반 입장보다 더 일찍 들어가서 줄 서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기념품이 투자 가치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점만으로 프리게임 투어를 꼭 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얼티메이트 투어는 프리게임 투어의 구성에 공식 인증된 선물 등 몇 가지 혜택이 추가되었지만 가격이 $300 이상으로 높다 보니 비용 대비 만족도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투어가 끝난 후에 간단한 기념품이라도 나눠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클래식 투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구성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의 일정과 예산에 맞춰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롭게 변화한 로저센터의 먹거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리노베이션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푸드존입니다. 최근 구단은 로컬 브랜드 푸드존을 대폭 확대하며 경기장 음식의 수준을 한창 끌어올렸는데요. 이제 경기장에서 즐길 수 있는 메뉴는 더 이상 단순한 핫도그와 맥주에 머무르지 않게 됐습니다. 한국의 프라이드 치킨, 베트남의 반미, 멕시코의 타코, 그리고 브리스켓 샌드위치 등 토론토를 대표하는 로컬 푸드는 물론 전 세계 다양한 메뉴들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게 되면서 로저센터는 마치 글로벌 푸드 축제 같은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특히 이번 리모델링 이후 로저센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K푸드 메뉴들도 등장시켰는데요. 먼저 김치가 포함된 덮밥 메뉴,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윙, 그리고 한국식 핫도그, 청춘 핫도그까지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중 치킨 윙에는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식 양념 소스가 사용돼 현지 팬들에게도 비교적 친숙하고 무난한 맛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간이 좀 센 편이라 다소 짜게 느껴졌고요. 또한 비닐 장갑이 제공되지 않아 먹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청춘 핫도그는 경기장 내에 단독 매장으로 입점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서빙 속도가 비교적 느리다 보니 다른 인기 메뉴들에 비해 사람들의 대기줄은 적은 편입니다. 로저센터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여전히 인기 있는 메뉴는 역시 핫도그입니다. 일반 핫도그도 있지만 푸짐한 사이즈의 풋롱 핫도그도 많은 팬들이 즐겨 찾고요. 개인적으로는 팝콘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2명 이상 함께 방문하신 경우에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로고가 새겨진 전용 팝콘 통을 구입하시면 경기 내내 무한 리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꽤 좋습니다. 음료 역시 같은 방식으로 리필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 경기장을 자주 찾는 팬들 사이에서는 꿀템으로 통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루니독 데이가 열리는데요. 이날에는 핫도그를 단돈 1달러에 구매할 수 있어 많은 팬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핫도그를 즐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도 도전해봤지만 3개 이상은 쉽지 않더라고요. 로저센터 음식들은 전반적으로 짠맛이 강한 편인데요. 솔직히 말해 진짜 짭니다. 이 외에도 피자, 치킨 텐더, 감자튀김 등 다양한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물론 가격대는 절대 저렴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양키 스타디움이나 다저 스타디움 같은 미국 대형 구장들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는 허용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시즌부터 로저센터는 외부 음식이 반입이 가능해져서 포장만 잘 되어 있다면 집에서 간단한 음식이나 스낵, 음료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다른 구장들과 비교했을 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고정된 좌석 없이 팬들이 자유롭게 서서 경기를 관람하고 음식과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스탠딩 존이 마련된 것인데요. 꼭 9이닝 내내 자리에 앉아 집중하지 않아도 경기장 곳곳을 누비며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 라이브 음악, 다양한 먹거리, 그리고 자유로운 응원 문화까지 더해지면서 팬들이 훨씬 더 편하고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경기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고 일부 메뉴나 시설에는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예전보다 야구장에 머무는 시간이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직관을 다녀온 팬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로저센터는 백팩 정도 크기의 가방 반입도 허용되기 때문에 다른 메이저리그 구장들과 비교하면 관람객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이 점도 로저센터만의 큰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번에는 로저센터에서 활약했던 한국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뛴 한국 선수는 단 2명인데요. 그중 1명은 바로 2018 시즌 불펜 투수로 활약했던 오승환 선수입니다. 오승환 선수는 2018년 한국인 최초로 토론토와 1+1 계약을 체결하며 토론토에 입단해서 그의 4승 3패, 평균 자책점 2.68, 2세이브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토론토는 팀 성적이 하위권에 머무르면서 트레이드 마감일을 앞두고 오승환 선수는 콜로라도로 트레이드됩니다. 좋은 활약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만을 함께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Hello, Canada. Bonjour. 그리고 토론토에서 활약한 두 번째 한국 선수는 바로 류현진 선수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2020년 시즌을 앞두고 토론토와 4년 8천만 달러 계약을 맺으며 당시 구단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계약을 기록했는데 평균 금액으로 따지면 토론토 구단 역대 최고 수준의 계약이기도 했습니다. 첫 시즌이었던 2020년에는 코로나 단축 시즌으로 로저센터에서 뛰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5승 2패, 평균 자책점 2.69의 뛰어난 성적으로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상 3위에 오르며 팀의 중심 투수로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즌부터는 부상과 기복 있는 피칭으로 점차 어려움을 겪었고 2022년에는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로 장기 이탈하게 됩니다. 이후 재활을 거쳐 2023년 후반기에 복귀했지만 계약 마지막 해였던 만큼 이듬 해에는 재계약 없이 팀을 떠나게 되었고요. 다소 아쉬웠던 점은 계약 기간은 4년이었지만 코로나와 토미존 수술로 인한 이탈 기간이 길어 정작 현지에서 활약한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그로 인해 토론토 교민사회와도 특별한 교류 없이 떠나게 된 점은 팬 입장에서는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 선수와 이정우 선수 역시 로저센터에서 원정 경기를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두 선수 모두 내셔널리그 소속팀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토론토와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맞대결이 성사되지 않는다는 점은 팬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MLB에서 가장 강한 지구로 꼽히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에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진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